2006년 8월 대전의 한적한 동네에서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던 김씨 43세는 매일 아침 문을 열고 저녁이면 문을 닫는 성실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가게는 동네 주민들에게 익숙한 풍경이었고 김씨는 늘 웃으며 손님을 맞았다. 하지만 그날 가게 문은 열리지 않았다. 김씨가 갑자기 사라진 것이다. 그녀의 남편 강씨 70세 역시 평소처럼 가게 근처를 배회하며 아내를 돕곤 했지만 그날 이후 그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동네 사람들은 의아해했다. 김씨는 채무나 원한과 거리가 먼 평범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이웃들은 갑자기 어디로 간 걸까? 라며 수군거렸고 결국 김씨의 친척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 대전지방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초기 탐문에서 김씨의 주변 인물들은 그녀가 누구와 다툰 적도 돈 문제를 겪은 적도 없다고 입을 모았다. 자연스럽게 남편 강씨가 의심받았다. 그는 김씨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지만 그의 행방 또한 묘연해 수사는 막다른 길에 부딪혔다. 실종된 부부의 흔적은 대전의 골목에서 점점 희미해져 갔다. 수사가 깊어지면서 경찰은 김씨의 개인사를 파헤쳤다. 그러던 중 뜻밖의 사실이 드러났다. 김씨에게 내연남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의 이름은 조씨, 나이는 30대 후반으로 대전 시내 노래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남자였다. 추가 조사 결과 조씨는 김씨와 한때 원룸에서 동거했던 사이라는 증언이 나왔다. 경찰은 조씨를 불러 신문했지만 그는 김씨와는 그냥 아는 사이일 뿐이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조씨의 진술은 의심스러웠다. 그는 김씨가 실종된 날 근처에 있었다는 목격담이 있었고 그의 태도는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 경찰은 그의 통화 내역을 확보하고 주변 인물을 다시 탐문했다. 그러자 동네 주민 한 명이 조씨가 김씨 가게에 자주 드나들었다고 털어놓았다. 수사망이 좁혀지자 조씨는 점점 초조해졌다. 경찰은 이 관계가 실종 사건의 열쇠일 가능성을 직감했다. 김씨와 조씨의 은밀한 만남은 강씨의 실종과도 연결될 수 있는 단서였다. 며칠간의 추궁 끝에 조씨는 결국 입을 열었다. 2006년 8월 중순 그는 김씨를 충북 옥천의 외딴 야산으로 유인한 뒤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시신은 그곳에 안매장되었다. 경찰은 즉시 옥천으로 수사팀을 파견했고 조씨의 진술대로 야산에서 김씨로 보이는 시신을 발굴했다. 부패가 진행된 시신은 신원 확인을 기다렸지만 김씨의 옷가지와 소지품이 결정적 증거가 되었다. 그런데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수사 도중 조씨의 친구 최씨가 경찰서를 찾아왔다. 그는 충격적인 제보를 내놓았다. 조씨가 김씨를 살해하기 2달 전, 그러니까 2006년 6월경 강씨를 먼저 살해했다는 것이었다. 최씨는 강씨의 시신 안매장에 자신도 가담했다고 털어놓았다. 경찰은 최씨의 안내로 대전 외곽의 또 다른 야산에서 강씨의 시신을 찾아냈다. 조사 결과 조씨와 김씨는 강씨를 살해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가 강씨에게 연락해 가게 내실에서 쉬고 있는 틈을 타 조씨가 범행을 실행했다. 부부의 실종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의 결과였다. 조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를 밝혔다. 그는 김씨와의 관계가 틀어지자 그녀가 자신의 범행 강씨 살해를 폭로할까 두려웠다고 말했다. 게다가 김씨가 최근 가게를 처분하며 받은 1,600만 원을 노린 강도살인의 의도도 있었다. 김씨를 살해한 뒤 그는 돈을 손에 넣었지만 곧 죄책감과 두려움에 시달렸다. 최씨는 강씨 살해에만 가담한 조력자였지만 이후 조씨의 범행을 묵인하며 침묵을 지켰다. 경찰은 두 사람을 체포해 재판에 넘겼다. 2007년 대전지방법원은 조씨에게 강도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최씨는 강씨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로 징역 15년을 받았다. 재판정에서 조씨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때 평화로웠던 대전의 화장품 가게는 이제 비극의 흔적만 남긴 채 문을 닫았다. 김씨와 강씨의 실종은 그렇게 1년 만에 비극적 결말을 맞았다.